차기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고 이랬을 때는 이시바 총리한테 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약간 립 서비스를 포함해 좀 주면서 이시바 총리가 좀 더 버티지 않을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물러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럼 우리가 왜 만났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때는 예. 이시바 총리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는데 예. 그러나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그 존재로서는 물러나게 하겠다. 막 이런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시바 총리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냐고 하면 총리로서는 쭉 남을 수가 있지만 자민당 존재 그러니까 대표죠. 대표로서 자신을 그 사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민당 안에서는 결정으로는 총재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라는 것은 이게 일본 전체니까 네. 다른 문제인데요. 네, 그때는 중의원을 해산시키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해산하면 특히 조선 의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조선이기 때문에 또 그 이시바가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면 공천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시바 총리는 진짜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자민당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이시바가 너무 해상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었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시바 총리하고 자민당의 싸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민당이 더 지지율이 낮고 네. 이시바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국민들이 봐도 이시바 vs 자민당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것을 걱정한 사람이 바로 스가촌 총리 그리고 코이즈미 신지로 이 두 사람이 사실 이시바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 스가촌 총리는 흑연인이고 이시바에 네. 이 두 사람이 가서 자민당이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설득을 2시간 반 정도 해서 그렇네. 이시바도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이 물러나겠다라고 9월 7일에 결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다음 총리는 거의 총리라기보다 먼저 총재. 자민당 총재가 돼야죠. 예. 이거는 코이즈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코이즈미 다카이치 그리고 또 현재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네. 이 삼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다카이치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예. 이유는 예. 다카이치는 너무 역시 우쪽이다. 너무 우쪽이다. 구구. 예.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혹시 총리가 된다면 중국, 한국하고 다시 엄청나게 싸울 것이다. 이게 일본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그거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엄청나게 우리하고도 싸웠잖아요. 네. 예. 그 수출 규제 문제. 맞아요. 예. 소부장. 그곳으로 일본이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일의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은 네. 굉장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이 필요하고 네. 한국도 일본이 필요한 뭐 정치가 아니라 경제, 기술 이러한 부분에서 어제도 그 최태원 그 SK 회장이 요미르 신문에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계속 일본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근데 이것은요 간단한 협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한일 간에서의 그러한 부분이 전략적으로 이제 가보는 거네요. 예.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 미국도 신뢰할 수 없고 중국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일 간에서 그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네. 진행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하. 그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예. 다카이치가 되면 아예 다 무너져 버리고. 예. 뭐 사라져 일부러 버리는. 그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발언을 해왔고 아하. 앞으로 하루 코시고 그런데 일당 고이즈미 혹은 하야시명 양쪽이 이시바 내각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시바 노선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아 고이즈미 예, 새 총리가 만약 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시바에 투표한 사람들은 다 고이즈미 고이즈미. 혹은 음, 그 하야시예요. 하야시로. 예, 가고. 그거는 그 1차 투표를 봐가면서 네. 혹시 다카이치가 올라가면 어허. 결선 투표에 아. 태고도 한 사람에게 그렇군요. 투표하겠다. 예. 그렇게 그 지금 그 기시다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다 총리도 네. 다카이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이즈미 이 장관이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네. 뭐 변수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마지막은 그러니까 지난 1년 전에도 고이즈미는 가장 인기가 높았지만 3위가 돼가지고 1차 그렇죠.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결선 투표에 떨어졌어요. 이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토론하기 시작하면 네. 내용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게 촌일을 맡길 수 없다. 어. 이렇게 될 우려가 이번에도 있다. 그 경우는 그 다카이치가 올라가고 또 하야시가 올라갈 것이다. 아, 또 네. 3위를 하고 고이즈미. 예, 내 소고법으로 다카이치는 안 된다라는 소고법 저번에도 1년 전에도 다카이치는 안 된다는 소고법으로 이시바이다. 그렇네요. 맞아요. 예. 이번에도 기억나. 비슷하다. 아하. 막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카이치는 예.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예, 그리고 다카이치를 저번에 태고 밀었던 그 아소파 네. 바볼이 아소파가 하나만 남아 있어가지고 50명 정도 그때 50표가 다카이치에게 무조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아소 쪽에서 아소 다로가 예, 그러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예 50표가 예. 사라졌으니까 어렵겠네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좀 어려워 보일 참 것이다. 어려워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오늘부터 가능하고 10월 4일까지 10월 4일 이 투표예요. 새 총재 뽑는 투표. 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허. 물론 2주 정도도 없나? 그럼요.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12일, 13일 정도. 예, 2주. 그러니까 그 사이에 3번 정도에 토론해서 어떻게 되는지 고이즈미가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 그 경우는 예. 첫 번째 투표로 다카이치가 과반수 넘겨버리면 아유. 그까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다카이치 이 카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이겠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 조금.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물러날 줄 알았다면 왜 이렇게 미국과 빠르게 관세 협상을 체결했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피해를 봤죠. 5,500억, 우리 네. 3,500억 네네네. 때려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일본이 좀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 좀 버티는 게 좀 수월했을 텐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것도 네. 이시바가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라는 내부적인 위기원 때문에 마지막은 미국하고 좀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일본 내에서 네. 왜 문서를 만들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문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15%라고 예, 하고. 박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쪽에서 일본처럼 해라라고 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거는 마지막은 그쪽은 진짜 이시바 총권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어차피 이렇게 물러날 거였으면 참 버티지도 못하고 물러날 거였으면은
그렇게까지 왜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선거에도 네. 지고 하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걸로 뭐 이해는 하지만, 예.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게 예. 일을 다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음 그 이시바 라인에서 나오는 그 후보가 네.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선거 아무래도 때. 근내적인 그 상황 요소가 많이 이번에 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결국 선거 결과는 뭐 좋지 않았고 아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아쉽다. 근데 네,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 전에 또 이제 온다, 그렇죠. 한국에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 된 겁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어. 아무래도 그거는 이쪽에서도 먼저 한일 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대단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의 이시바의 지지율이 3%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한 담내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가면 자민당 존재의 윤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다가이치가 더 지지율이 높으면 좀 안 좋지만 네. 안 그럴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쌓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합의 이런 것은 다음 그 존재 그리고 일본 촌에게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네.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80주년 또 60주년이기 때문에 아하. 이시바는 마지막까지 뭔가 담화를 내고 싶어 해요. 담화를.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한 무대로서 그 한일 정상회담이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그 상당히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셔틀 외교 이제 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엔 이시바 총리가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날 차례가 된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은 에이펙 정상회의 때는 네네. 경주에서는 다른 다른 총리가 총리. 오겠네요. 예. 아하, 그래서 다른 왔어. 촌리가 그래서 자민당 존재가 촌리가 되르지 또 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과반수는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야당이 전체가 모아지면 이게 근데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뀔 수 있는데 자민당이 아니라. 네, 그러나 야당 안에서도 참전당 같은 네. 포스 극우, 극우가 있기 예.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차피 자민당 중심의 연립 내각이 만들어질 것인데 네. 여기서 문제는 공명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공명당이. 공명당이 예. 네, 그 경우는 물론 그 다카이치가 존재가 되면 공명당은 우리 절대 함께 같이, 하지 예, 않겠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참 복잡하게도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총리가 또 누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네. 총재 선거는 총재 선거라지만 일본 총리가 누가 될지는 또 역학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